AI 때문에 공인중개사 다 없어질 거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영향이 있나요? 진짜 많이 없어질 것도 같고 진짜 양극화도 되게 심해질 것 같고 그리고 그치. 점점 더 체계적이고 막 그치, 이제 그치. 가물하는 게 아니라 많이 공부하고 계속 학습해서 더 나은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덧붙여서 약간 중개뿐만 아니라 Turn around,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강 대표님 오늘 어떤 분을 섭외하셨나요? 오늘 섭외한 대표님은 사실 제 친구인데 저랑 알고 지낸 지는 벌써 한 15년이 넘었어요. 근데 15년 동안 이 친구의 성장 과정을 보는데 너무 사실은 옆에서 볼 때 나만 보기 아깝다. 친구가 만 18살인가? 그때 공인중개사 합격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공인중개사 회사로 이제 회사를 키웠는데 그 성장 스토리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리얼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채널에 좀 나와주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흔쾌히 오케이 해줘서 오늘 초대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유년기를 보내시고 진짜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김윤수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랑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BSN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수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빌딩 중개업을 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건축 설계라든지 종합 건설 면허도 있어서 건설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자산 운용사랑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설립해서 지금 뭐 빌딩과 관련된 일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직원 수가 한 어느 정도 돼요? 직원은 아니고 이제 파트너가 한 10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사까지 다 하면은 거의 한 13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빌사남이 네. 빌딩은 사랑한 사나이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리면 원래는 빌딩 거래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블로그가 시작이었어요? 네, 블로그로 이제 시작을 처음에 했다가 네. 그게 이제 닉네임이었는데 뭔가 거래라는 단어가 되게 상업적이고 네. 그리고 청년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어려 보여서 거기 거래 자리에 이제 사랑을 넣고 그리고 청년에 이제 남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인데 이제 사람들이 줄여가면서 이제 빌사남님 하면서 그게 이제 빌사남이 됐습니다. 법인도 빌사남이로 돼 있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빌사남이었다가 그걸 BSN으로 바꿨어요. 나중에 약간 이제 조금 해외 더- 진출하려고. 네. 사실 SK도 선경이었잖아요 원래. 그리고 이제 LG도 금강이었던 것처럼 그쵸. 저희도 네. 해외 진출하려고 이번에 BSN으로 바꿨습니다. 점점 이제 그 사회 때가 타니까 의미부여도 의미부여가 되고. 막 생기고 여기 오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초창기 때 회사 이름이 점점 더 뭔가 의미부여도 되고 좀 더 멋있어지고 브랜딩이 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시던데 네. 오늘 그럼 빌사남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18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다고요. KTX 광명역이 이제 저희 동네였어요. 네, 동네였는데 그 광명 동굴 알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있는 곳인데 네. 거기 원래 이제 논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한 300만 원짜리 단칸방에 이제 저희 가족이 살았어요. 거기 살다가 이제 그 논밭이 개발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었고 여기 막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원래 그러면 어렸을 때 엄청 뭐 부유하게 자랐던 거는 아니었네? 그건 아니지. 그 진짜 그 단칸방에 진짜 가족들이- 단칸방에 연탄 피고 화장실 밖에 있고 와 광명이 그랬어? 아버지가 그때 이제 택시 운전 어. 영업하셨었고 어머님은 그때 아프셔가지고 따로 일은 안 하셨고 와 그래서 거의 뭐 소년 가장이었네. 소년가정이었지. 와. 안 그래도 여기 소개에 가난한 유년기라고 써놓으셨길래 뭐 이렇게까지 쓸 정도로 얼마나 가난하셨나. 연탄까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연탄이랑 저희 처음 들어보네. 보일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추운 날에는 이렇게 물 데펴 쓰고. 사회생활을 그럼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 거야? 아니면 언제 한 거야? 사회생활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처음 시작해가지고 뭘로? 전단지 이제 하고 막 낚시터 가서 중학교. 막 커피도 팔고 그다음에 제일 오래 한 게 이제 주유소에서 한 5년 정도 와. 한 곳에서 5년 동안 일했지. 그럼 중학교 때부터 그런 알바를 꾸준히 해서 고등학교 학업을 다니면서도 한 거고. 그럼 그 연탄 피우는 집에서 알바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따게 된 계기가 그 300만 원짜리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기 나가라, 여기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명도 당한 거죠. 명도 당하고 집도 명도당하는구나. 명도 당했지.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거를 옆에서 계속
봤었지. 그리고 이제 어. 주유소 사장님이 갑자기 토지 보상 받는 걸 옆에서 보고 어. 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때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엄청 무시했지. 무시를 하셨어요. 엄청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돈 벌어야 되니까 학업에 그렇게 열정적이지가 않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너 공부도 못하는데 이거 자격증 어떻게 따냐고. 맞아. 왜냐면 윤수가 내가 알기로는 그때 실업계 고등학교 다녔었지. 나는 양명고등학교라고 인문계 고등학교 맞아, 다녔는데 윤수는 그때 당시에 그 안양공고라고 실업계를 다녔어. 근데 그 실업계 안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좋은 명문대를 가거든.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소수의 친구들만 그렇게 가는 문화였었어. 그때 당시. 지금의 특성화 고등학교랑 좀 다르지. 그래서 아마 윤수 때 공부한다 그랬으면 더 아마 무시받고 그랬을 거야. 그지? 그래, 나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네. 앞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친구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야 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데 하고 이렇게 되게 공개 비웃어. 예. 발표를. 되게 비웃어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따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랬었던. 선생님 앞에서? 그때부터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생각보다 그럼 엄청 빨리 딴 거네. 그러면 17살에 공부해도 만 18살에 땄으면 거의 1년, 2년 안에 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걸렸지. 와. 그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면 또 고마운 일 아닙니까? 되게 고마워서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제 진짜 나오자마자 가서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막 진짜 너가 진짜 딸 줄 몰랐다고. 플랜카드 걸렸어? 안 걸렸어?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진짜 하면 되는구나. 사실 그 전에는 미성년자는 아예 시험 못 봤거든요. 근데 딱 미성년자도 이제 시험 볼 수 있게 딱 풀어주는 시점에 운대가 또 다 맞아서. 맞아요. 근데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운도 따른다고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를 열심히 살아본 사람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도 바뀌고 갑자기 정부 정책도 생겨나고 갑자기 하려는데 공인중개사가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되고 그거는 열심히 살아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정말 남들이 들으면 막 미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거를 윤수 네가 그 어릴 때 그 느껴서 그때 그런 어떻게 보면 성공 경험이 사회에 나오면서 그게 좀 원동력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이제 사실은 윤수처럼 그 대학교 안 가고 고졸로서 사회생활 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무시했던 거예요. 그치. 나 같은 경우는 학생회장 선거 나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못 나가게 말렸어. 공부 못 한다고. 똑같은 거지. 공부 못 하니까 공인중개사 딴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잖아. 무시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뒤늦게 고등학교 2학년 그 학생회장 선거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거든. 그러면서 내가 그 자존심 상한 거를 회복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생겨가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윤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자존심 상하게 했던 분이 아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나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그때는 그 사실 선생님들한테 좀 감사하다고 진짜 말씀드려야 너무 될것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뭔가 뭐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노력하면 되는구나라는 그거를 이제 인생 살면서 처음 알게 된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고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바로 그럼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거야? 바로 군대를 갔지. 졸업하자마자. 전역하기 전에 그때 만료휴가 때 이제 계속 부동산 회사 면접을 하루에 한 번씩 보는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뭐 배가 아프시다고 병원 한번 같이 가보자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대장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봤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강남에 그래도 큰 중개법인에 들어가서 처음 일할 때였는데 근데 이게 중개업 자체가 이게 고정급도 없고 그치 고정급이 없지. 프리랜서 식으로 해서 뭐 진짜 돈 막 뭐 50만 원 100만 원도 못 벌고 근데 이제 내 가족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아버지랑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굳이 몇 그릇까지 일해야 되냐? 힘드니까. 뭐 뜬구름 잡고 다녀야 되냐? 아니면 차라리 중국집에서 일해라. 아빠가 볼 때는 그때- 월세 단칸방 살던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이 기업가가 나올까라는 사실은 상상을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좁아서 또 오히려 윤수한테 그러지 말고 현실적인 거 좀 찾아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면 처음부터 강남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약하는 사람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자산 형태나 일하는 걸 달라져. 보면서 그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이 더 눈이 커지네. 아직도 내가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광명에서 부동산 했으면 진짜 그냥 동네 부동산에서 끝났을 거예요.
시야가 거기서 크지 끝나죠. 않아서. 응. 광명 부자만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강남에 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이게 환경이 바뀌니까 전국구 부자지. 완전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강남이 가장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네. 자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쵸. 어떻게 강남으로 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제일 부자 만나고 싶다. 아, 그 동기 하나로. 네, 제일 부자 만나고 싶다. 이게 커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키기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원룸 그 연탄불을 피워서 살고 싶진 않다. 그런 동기부여가 그냥 강남으로 이끌었네. 제가 10개월 동안 계약이 없었는데 주말에도 맨날 회사를 갔어요. 계약이 없어도. 계약이 없어도 주말에 또 뭐 일하려고 간 것도 있지만 아버지랑 맨날 싸운 거예요. 그때 집에 돈을 많이 못 있으면은 벌어서? 너 그냥 왜 부동산 그거 다니냐고. 아, 10개월 동안 돈도 못 벌어오니까. 돈도 못 벌고 막 애는 막 맨날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오고 막 하는데 돈은 못 벌고. 그래서 10개월 만에 첫 계약을 했어요. 네, 10개월 만에 했었고 그 첫 계약이 어떤 계약이었어요? 계약?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역삼동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주가 처음에 이제 전화하면 맨날 욕했어요.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사실 진짜 고된 거예요. 맞아요. 프로세스 설명드리면 건물을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좀 높게 내놔요.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팔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장의 번호가 없는데 건물주의 번호를 어떻게 보면 알아내서 나한테 독점적으로 건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아, 이게 영업을 하는 영업하는 거예요. 거예요. 영업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욕을 했다라는 게 건물 팔 생각도 없는데 왜 나한테 건물 팔으라고 전화를 계속해. 계속 욕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진짜 쌍욕을 막 엄청 했어요. 뭐라 그래요? 야, 욕을 하기 아, 좀 욕해도 그렇죠. 돼요. 다 삐 처리해 드릴게요. 뭐 C, B 막 하면서 막 하면서 자체. 그래서 하면서 계속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김포에 있다고. 그래서 사장님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딱 그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나 이렇게 뭔가 선하게 생긴 사람인지 몰랐다고. 왠지 공인중개사 그러면 나한테 사기칠 것 같고 이미지가 맞아. 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좀 피해를 좀 봤군요. 그럼.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분이 완전 이제 사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잘 협상도 해주시고. 근데 갑자기 팔 생각이 생기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 팔 생각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응. 뭐 금액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준 거죠. 만나고 나서 아. 조건들이 좀 달라져서 그때 이제 좋은 조건이 돼가지고 계약을 해줬죠. 그러면은 그 10개월 만에 첫 계약한 게 그동안 10개월 동안 중국집에서 일했었으면은 벌었을 돈보다 더 많은 돈으로서 그 수수료로 들어왔나? 제일 밑에 있던 직원이어서 그렇게 크진 않았죠. 또 회사랑도 나눠야 되잖아요. 네, 맞아. 그쵸? 하고 뭐 팀장이랑도 나누고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네, 되게 의미 있는. 영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 윤수 대표가 10개월 만에 계약했다고 하지만 나도 영업 출신이다 보니까 이 이제 눈덩이가 어떻게 불어나는지에 대한 과정을 막 상상이 되는데 10개월 동안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전화를 했겠어요. 50통, 100통씩 했을 아, 그 거예요.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거절은 당연히 너무 많이 당했고 진짜 전화는 진짜 많이 했어요. 전화할 때도 처음에는 막 죽어가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뭐 김윤수 과장인데 혹시 건물 파실 생각 있어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톤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빌사남의 김윤수 과장인데요. 건물 파실 생각 있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자신감 뭐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만나서도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좀 어르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막 이런 데이터 가지고 얘기 안 해요. 뭐 옆에 건물이 얼마에 팔렸는데 이거는 좀 비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어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손도 잡아드리고 좀 저 결혼 손까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그럼 살려주시나요? 근데 그런 거가 오히려 더 먹혀요. 뭐 이번에 결혼해야 돼요. 뭐 애기도 나와요. 막 이게 오히려 더 먹히지. 정이 조금 더 있네요. 맞아요. 인간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과시하는 거 좋아하는 대표님은 이게 옆에서 이렇게 잘 띄워줘야 돼요. 대표님 이런 건물 사셔야죠. 대표님 이거 하셔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 번외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데이터 가지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계속 만나다 보면 좀 보여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면 다 의심부터요. 다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이러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만나면 50분은 딴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사장님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러고 있다가 막 얘가 들어주니까 신나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나한테 막 이러고 있어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연 거거든요. 음. 그리고 막판에 10분을 영업 얘기해요. 와 완전 이거 그 세일즈 꿀팁이다. 진짜 이거 나도 많이 배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분 미팅하면 일 얘기는 한 10분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 50분을 나머지는 개인 딴 얘기. 끄집어내고. 이분들 입장에서도 일단 다짜고짜 영업 얘기부터 하면은 잘 마음의 문을 안 여는데 얘가 계속 잘 들어주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막 되게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얘기만 들어줘도 마음이 되게 그치, 열리듯이 평온해지고 열리고. 이제 뭐 내 편인가 보다 하듯이 좀 나는 영업할 때 좀 이렇게 많이 들어주려고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윤수 대표님은 어쨌든 회사 입사해가지고 첫 거래를 하고 네. 제일 막내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창업까지. 그래서 사실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좀 이렇게 무시도 당하고 그리고 좀 견제도 되게 많이 당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치열했겠네요. 네, 되게 치열하고 시기 질투가 많잖아. 시기질 되게 많지. 그리고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그러고 막 그치. 계약 중간에 너가 만나고 방해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더 그걸로 이제 내가 보여준다. 사실 계약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형이거든요. 아, 나이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그래서 어느 순간 바뀌더라고요. 계약 이제 많이 쓰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짱인 거지. 그 10개월 이후에 이제 계약이 많이 나와서 24살에 이제 팀장이 됐죠. 네. 그 회사에 몇 년 있었어요? 그 회사에 거의 5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5년 정도 다니는 회사에서 네. 어떻게 보면 최연소 팀장도 하고 빌딩 계약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금전적인 그런 여유로움이 생겼을 텐데 이제 안주해가지고 그냥 계속 다닐 수도 있잖아. 근데 갑자기 창업을 결심했어. 그러다 갑자기 나왔어. 왜 그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야? 일단은 거기서도 사실 억대 연봉 받았었는데 일단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너무 이제 소속돼 있는데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제약이 뭐가 있어? 회사 다닐 때랑 나와서 할 때랑 제약.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하고 있는데 뭐 블로그 글 올리는 거라 뭐 제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막 방송이라든지 막 이런 웬만하면 다 이제 회사 규율에 맞게 다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스타가 돼야 되는데 회사 안에 구성원이 스타가 되는 것들에 대한 경계가 있었구나. 그죠, 그런 게 있었지. 그래서 너가 스타가 되면 너가 나가서 또 차릴까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아니 뭐 회사 있었어요.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맞아. 네. 처음에는 저기 역삼동에 있는 작은 주택에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3명이서 시작을 했다가 처음에는 거의 IT 회사였어요. 지금 워낙 이제 빌딩이 되게 그때 당시에 되게 폐쇄적이었고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실거래가 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 막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만들었죠. 어플 이름이 뭐예요? 빌사남 앱이에요. 근데 빌사남 앱으로 네. 아예 이름 자체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파트는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빌딩은 아예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1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막 그때는 빌딩 거래 어떻게 했냐면 그 광고도 신문 광고 올렸어요. 약간 이제 진짜 부자들만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 전 회사의 이제 대표님한테 블로그 한다라고 했을 때 야 블로그로 누가 빌딩을 사러 오냐 이거 왜 하냐 이거 그냥 네이버 블로그. 네, 계속 블로그가 커지니까 그걸로 계약이 많이 왔거든요. 개인 블로그인데 개인 회사 블로그. 블로그가 아니고. 네, 개인 블로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000원, 20,000원짜리는 블로그로 가볍게 홍보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뭐 수십억씩 하는 건물을 누가 블로그 보고 사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마케팅 방식이 그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유니크했던 거야. 그치. 야. 빌딩은 더 심했지. 근데 그때 비슷하네요. 강남구 대표님도 그 작심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면서 블로그를 포스팅을 했거든요. 맞아. 나도 사람들이 다 막 마케팅 광고 비용 막 많이 쓸 때 난 돈이 없으니까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썼어. 막 되게 사소한 것도 막 친환경 페인트 남들도 다 친환경 페인트거든. 근데 나는 친환경 페인트를 쓴다고 내가 또 글을 쓴 거야 굳이. 근데 그런 공사라던가 페인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좋은 걸 쓰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되게 정말 구체적으로 썼는데 그게 실제로 몇십억 몇백억짜리 건물 사는 사람들처럼 2억 3억 4억씩 투자해가지고 스터디 카페를 내려는 분들은 블로그에 상위 노출된 것만 보지 않거든.
정말 그 세세하게 1페이지부터 다 보지, 다 맞아. 찾아보죠. 1페이지부터 막 100페이지까지 다 읽어. 맞아. 그 다음에 정보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 큰 돈을 지르는 건데 음. 나는 그때 당시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돈이 없어서 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아 이런 큰 거 물건을 살 때는 상위 노출된 것만 보지 않고 정말 뒤에 있는 글까지 읽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도 사업할 때 블로그 포스팅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 그래서 나는 너가 했던 그 전략이 또 되게 공감도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다 보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딱 오자마자 뭐 김윤수 대표님 뭐 8살에 중개사 자격증 딴 것도 알고 있고 막 주택부터 시작한 사진. 그 이미 신뢰를 공부를 싹. 싹 하고 와요. 맞아. 그러니까 심지어 막 이렇게 메일 오는 거 보면 대표님 블로그를 2년 동안 봐왔습니다. 이게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꾸준히 올리고 이걸 내가 성장하는 거를 보여줘야지 고객이 그걸 보고 이제 뭔가 구매를 하는구나라고 그때 많이 느끼게 됐죠. 맞아. 그때 제지했던 원래 강남의 회사도 네. 요즘에 블로그 하죠. 블로그 당연히 블로그 하고 열심히 하죠.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막 다 블로그 네, 시키고. 그때는 막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직원들한테 하라고. 아, 나는 그 빌사남에서 했던 것 중에 되게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윤수가 나와가지고 어느 지역을 지역을 가서 이 빌딩은요 얼마에 거래됐는데요. 최근에 뭐 이 빌딩은 또 얼마에 거래됐어요. 너무 유명하죠. 또 그런 상권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대표님 되게 인사이트 좋다. 이분 되게 그냥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연락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런 컨텐츠가 도움이 됐나? 진짜 도움 됐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개사님들은 나를 팔아야 되는데 다 매물만 팔라고. 제가 직원들한테도 매물 광고 뭐 올리긴 하겠지만 나를 팔아야 된다. 내가 어떤 나라는 사람인지 사람을. 대부분은 다 그냥 매물만 팔라 그러죠.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말인데 고객이 결국에 회사를 보고 연락을 했지만 결국 그 만나는 담당자를 신뢰해야지만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의 매력이 그만큼 중요하고 매물은 누구나 소개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매물에 대해서는 그 특정 그 공인중개사 가야지만 거래할 수 있지만 일단 다 차치하고 그 사람이 매력이 없다면 아무리 맞아. 회사가 브랜딩이 잘 돼 있어도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이거를 지금 김윤수 대표님 말하는데 또 인사이트를 또 얻었네. 그러면 나 궁금한 게 그 공인중개사는 그 처음에 그 회사 취업했었을 때 프리랜서로 그 일을 했다고 시작했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빌사남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정규직이 몇 명이고 뭔가 프리랜서로 같이 하는 파트너 이런 개념 친구들이 몇 명이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나? 근데 대부분 다 파트너지. 대부분 파트너. 고정급 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그럼 빌사남의 그런 본사의 오퍼레이션하는 친구들 정도가 정규직이고 나머지들은 공인중개사면 다 파트너. 어떻게 보면 그냥 프랜차이즈. 약간 그런 개념. 다 개인 사업처럼 다 개인 운영을 하는 사업자고 거고. 뭐 법인도 설립돼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중개법인은 그렇게 돼 있고 건축사 사무소는 한 7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는 한 15명. 공인중개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건축사 그리고 건설사까지 확장한 건설사까지 거지. 있어요. 그러면 혼자 그 운영할 때보다 확실히 그 프리랜서들에게 나눠주더라도 이 친구들이 많은 게 도움이 되는 건가? 어찌됐든 이거를 좀 키우려면 내가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광대다. 난 앞에서 우리 공연 보러 오시라고 강연 다니고 책도 내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BSN에 있어야 될 이유도 광대가 잘하니까 고객 모집을 잘 해보니까 있는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이 커진 부분도 어떻게 있어서 보면은 그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돈보다는 좀 더 그런 의미 있는 좀 다른 일들을 더 하고 싶어서 너는 중앙에서 너가 잘하는 너의 PR과 회사를 그치. 어떻게 뭐 강대 맞아. 너가 하는 거고 그치.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뭐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다양한 그런 해외 지사 확장도 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 하는 걸 알고 있거든. 뭐 쇼폼 드라마도 찍고 있고 그런 거에 그럼 실제로 그 브랜딩 하면서 너가 전면에 나서는 게 그리고 지금 어떤 거 좀 준비하고 있어? 일단 중개법인은 지금 빌딩 쪽을 주로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좀 주택 쪽도 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계세요. 사실 빌딩 사는 사람들이 다 고급 주택에 살고 계시는. 있어가지고 완전 그 연결이 되네. 연결이 되는데 그 동안은 저희 주택 안 하는데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 주택도 많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좀 이렇게 주택팀을 키우려고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건축이나 건설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도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물론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그런 투자 상품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 달에는 두바이 법인도 설립을 해가지고 두바이. 두바이. 요즘 세계 부자들이 다 간다는 두바이인데 두바이는 또 어떤 매력에 빠지신 거예요? 무슨 뭐 두바이가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갔는데 진짜 너무 좋은 이게 처음에 강남 왔을 때 그 느낌. 진짜요? 또 설렜어요? 네, 약간 쿵쾅쿵쾅. 그 기회의 땅 네, 같은 맞아요. 기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2030년대쯤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개발 계획이 지금 되게 많은데 네. 지금도 되게 화려하고 너무 멋진데 그때 되면 어떻게 변할까라고 막 이렇게 보는데 진짜 너무 여기서 뭔가 성공하고 싶다 진짜요? 이런 생각들이 엄청 들었어요. 이거는 가봐야 알아요. 제가 뭐 백날 그러니까요. 얘기해도 가서 지금 상황도 봐야지.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말로 다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그 지금 부르즈 칼리파 있는 쪽도 이제 진짜 몇 년 전부터 계획한 건데 거기는 진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두바이뿐만 아니라 지금 아부다비,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에서 기름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바이에선 기름 안 나요. 안 나고 두바이에선 초콜릿이 나나요? 뭐 관광이나 이제 무역 이런 걸로 더 많이 벌고, 실질적으로 진짜 찐부자는 아부다비예요. 두바이는 진짜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일단 그 역사를 조금 공부해요. 거기 봤을 때. 그렇죠. 어디 나라에 갈 때는 역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두바이 국왕이 이제 앞으로 더 기름 안 난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의 두바이를 만든 거예요. 진짜 완전 사막이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명언 중에 하나가, 내가 낙타를 타다가 지금 기름이랑 이런 걸 잘 팔아서 벤츠를 타게 됐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난 다시 낙타를 탈 거다. 그런 명언을 남길 정도로 되게 깨어 계신 분이고, 그리고 국왕이 무조건 하자면 바로 하는 거 다 같아요. 되는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그래도 두바이 중개 법인도 이제 곧 차려가지고 지금 이제 컨설팅 법인 차린 거고. 이제 두바이 슈퍼 리츠들을 상대로 이제 맞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유명해지면은 또 뭐 연락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죠? 요즘에는 그럼 거래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피크 때는 1년에 한 1조 정도 중개했고. 우와. 근데 이제 뭐 부동산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수수료율이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뉴욕이다라고 하면은 막 6%예요. 뉴욕 비싸죠. 뉴욕이나 막 두바이도 되게 비싸고 일본도 되게 비싸고. 그래서 브로커분들이랑 이렇게 가끔씩 주메이하면 너희 도대체 뭐 먹고 사냐 그 정도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되게 낮아요. 중개하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나? 최근에 뭐 있었던 거는 그 정수기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내가 맨날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인사하고 되게 잘 했었는데 갑자기 한 7, 8년 만에 연락 와서 내가 정수기 노는데 그 사장님이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100억짜리 쓴 거야. 와 대박. 와. 그러니까 정수기 아줌마 오셨을 때 되게 예의 있고 밝게 인사했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정수기를 놓는 그 집의 회사. 대표님을 소개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100억짜리 계약이 그래.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도 와. 항상 이게 그 씨앗을 잘 뿌려놓고 항상 겸손하게 잘 나를 어필하라고 하는 게. 정수기 아줌마가 9천만 원 벌어준 거네.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지. 와. 그 상상이나 했겠어요. 보통 이제 정수기 아주머니한테는 인사를 하지만은 맞아. 뭐 사실 이런 큰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오래 좀 약간 되게 신기한. 나도 이거 다른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사례도 얘기해 줘야 되겠다. AI 때문에 공인중개사 다 없어질 거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영향이 있나요? 뭐 남구가 항상 많이 하는 얘긴데 동네 슈퍼는 많이 다 없어지고 다 이제 편의점. 그러니까 이제 더 기업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중개사도 그냥 막 진짜 뭐 매물장에 있는 거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진짜 많이 없어질 것도 같고, 진짜 양극화도 되게 심해질 것 같고. 그리고 그치? 점점 더 체계적이고 막 그치, 이제 그치. 가물하는 게 아니라 많이 공부하고 계속 학습해서 더 나은 정보를 알려주고 방법도 안내해주고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는다. 그치, 이게 그런 좋은 사람만. 거구나. 그리고 덧붙여서 약간 중개뿐만 아니라 지금 BSN이 하고 있는 뭔가 토탈 서비스, 뭔가 그런 게 돼 있어야지
좀 다른 중개 사무소랑은 좀 차별화가 되게 커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바꾸지 않고 뭔가 AI를 쓰지도 않고 나를 팔지도 않고 그렇게 원스톱 서비스로 하지 않으면 지금 뭐 내가 봤을 때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업하면서 되게 그 복합적으로 연결된 비즈니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너가 하는 일 보니까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해주고 그치.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건설사로 리모델링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분이 살고자 하는 집이 필요하면 또 집까지 중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파생되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나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자산운용까지 지금 맞아요. 법인을 그래서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게 패밀리 오피스. 패밀리 오피스. 패밀리 오피스. 오피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가들이 와서 네. 부동산 상담뿐만 아니라 뭐 상속, 증여, 이민 뭐 기타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다 상담해주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BSN은 더 좀 자산가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앞으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가 진짜 빨리 변할 거고 그리고 정말 콘텐츠가 되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콘텐츠를 잘 만들지 어떻게 하면 나를 잘 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데이터 가지고 고객한테 얼마나 진짜 좀 깔끔한 이런 팩트 있는 정보를 잘 전달할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 더 노력하고 더 변화하려고 해야지 더 살아남고 제가 사실 빌딩 시장이 최근에 좋지 않았었어요. 거래량도 확 줄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시장이 좋을 때는 온갖 업체들이 다 생겨요. 근데 시장이 꺾이니까 다 없어져요. 근데 오히려 꺾일 때 더 기회가 오더라고요. 살아남아 있으면 오히려 고객들이 더 찾아요. 스스로 이제 정말 양극화되고 확실한 데만 살아남고 확실히 느끼겠네.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많이 느꼈지. 그래서 대표님 요즘 어때요? 요즘에 뭐 정신없이 지내고 있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한 30% 정도 늘었더라고요. 오 불경기. 30%나? 30% 대박.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막 이것저것 많이 또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책도 요즘에 또 써가지고 이제 아마 1월 달에 나올 예정이고 와, 꼭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대표님 요즘 어때요?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진짜 좀 더 성장해서 다음에 좀 성장된 모습으로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나오셔도 돼요. 그래서 매년 브리핑을 또 해주셔서 두바이 나중에 좀 어떻게 변하는지 두바이를 따라갈게 저희가. 너무 두바이 어때요? 뭐 이러면서. 요즘 두바이 어때요? 새로 코너를 만들어도 되겠다. 재밌겠다. Turn around,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have fun.